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화제를 일으켰었던 아파텔도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 중형, 소형, 대형 평수를 벗어나서 중소형, 중대형 등 여러 가지 틈새 평형들이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천덕꾸러기였던 이 고층 아파트의 꼭대기층 아파트까지도 옥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주거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부동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자,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현명한 전략이 필요할지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02-2077-6330번 그리고 문자로는 02797-03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죠. 올해는 을미년이었어요. 청량의 해라고 해서 양이 이번 연도에 대표적이 되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내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차마 무슨 년인지는 좀 네. 어감이 안 좋아서 말을 못하겠고 네. 아무튼 이제 붉은 원숭이의 해인데 매 해마다 대표하는 그 동물들이 12간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도 변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고 해요. 네, 일단은 천간, 네. 또 지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갑을, 병정, 무경신 이렇게 천간 10개 천간으로 돼 있고 또 이제 12개 지지 해가지고 자축인묘 진삼 이거 이제 네. 동물로 이제 비유된 네. 무슨 띠에 또 무슨 색깔로 비유해서 올해 을미년이다 그러면 청양의 해다. 네. 그래서 올해 태어난 분들은 이제 청양의 해로 이렇게 태어났겠죠. 띠로 이제 양띠죠. 네. 네. 근데 내년엔 병신년이에요. 네. 말하기는 조금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이 병자라는 거는 이제 빨간색을 또 나타내고요. 그리고 신은 이제 동물은 원숭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기운이 올해 좀 양띠가 온순한 동물 또 이 그렇죠. 청량이라는 청색깔을 얘기하는 건 봄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봄과 이 양이라는 어떤 색깔과 동물의 비유가 좀 온화했다라고 한다면 네. 내년의 병신년의 해는 사실 더 동물로 따진다면 더 요란스럽죠. 네, 그렇죠. 원숭이가. 그리고 좀 빨간색이 더 좀 남쪽이나 굉장히 뜨거운 거를 강렬해 상징하니까.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병신년 한 해가 아마 올해 을미년보다는 좀 더 변화무쌍하고 좀 시끄럽거나 뭐 이런 해를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비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해 2017년도가 네. 정유년의 해예요. 자, 그건 또 뭐냐면 빨간 닭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닭을 연상해 보면 네. 굉장히 뭐 입에서 화끈화끈거릴 더욱더 정도로 요란할 것 같기도 더욱더 하고요. 요란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이제 잠잠한 모습보다는요 조금 더 변화무쌍하고 이런 시기로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또 세미나도 오시면서요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네. 어떻게 좀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가늠해보고 예측을 잘해서 부동산 어떤 투자 매도 여러 가지를 환경에 걸맞게 미리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맞이 덕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이 궁금증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난가다동 서대문구 난가다동 현대아파트 네. 42평형을 구매를 할 생각인데 지금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사면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가요? 투자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 매물이 괜찮은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서대문구 남가자동.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가재울 뉴타운 근처잖아요. 네네네. 예, 거기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 40평대를 또 보고 계세요. 네네. 자, 우선은 중요한 건 지역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쪽 그 이제 상암동 지역이요. 네네. 일단은 그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사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상암동을 중심으로 또 그 근처에 이렇게 그 가재울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 집값이 이제 올랐어요.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지금 시점에서 지역은 나쁘지 않은데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 하고요. 또 지금 네네. 평형대가 40평대고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지금 99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거든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작은 중소형 평형도 아닙니다. 자, 여기는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재울 뉴타운 입주된 아파트들이요. 옆에 뭐 DMC 파크뷰 자이부터 해가지고요. 레미안 단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평가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비슷한 금액에 30평대 새 아파트가 있다. 40평대 좀 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매입을 하려 들으냐라고 한다면은 10분 중에 거의 8, 9분들 정도가 새 아파트 좀 작더라도 이런 걸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그 2012년 1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 당시에 이 가재울 뉴타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 중소형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는 이미 이제 그 분양이 된 반면에요. 이 대형 40평대 이상 된 아파트는요. 미분양이 나서 거의 할인 폭이 30%까지 할인돼서 분양을 했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은 곳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죽어가는 이 분위기에서라면은 어찌 보면 지금 시기도 안 맞을 것 뿐더러 지금 대형평에 조금 이렇게 새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굳이 그렇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위치나 입지적인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 선택을 하실 거라면 조금 20, 30평대로 해서 낮추시고 또 이왕 뭐 투자든 거주든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매입하고 싶은 욕심이 나고자 하는 좀 새 아파트 아니면 조금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10년 안쪽으로 된 아파트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대예요. 지금 시점도 안 맞고 평형 그리고 그 건축한 연도 여러 가지가 다 단점들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분석을 하다 보면 이 가재울 뉴타운 안에서도요. 조금 더 이거보다는 나은 아파트가 있고요. 오히려 가재울 뉴타운보다는요. 이쪽 그 DMC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뭐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 아파트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쪽에서 이제 뭐 국방대학교라든지 여기저기 뭔가 조금 이렇게 뭐 개발 여지라든지 뭔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C 직접적인 어떤 실거주 수요자들이 먼저 찾는 이쪽이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좀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열심히 고민하셨는데 그 다른 매물을 찾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네,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다 이제 시청자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하나 네.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요즘은 매매금액 산정 기준이 전세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비율이 몇 퍼센트냐가 지금 이제 그 서울 수도권의 평균이 벌써 74%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요, 정확히 73%예요. 아, 이 네, 전세 매물. 비율이.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세 비율이 80%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매매금이 많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걸 노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여기 안양에 비싼 삼동 뉴타운 3호 아파트를 네. 매입을 했는데요. 네. 그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전망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의 매물에 전망이 어떤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안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그 안양 비산동이라 해갖고요. 정확히 어떤 아파트 또 몇 평 이걸 이제 갖고 계신가요? 뉴타운 3호 아파트고요. 네. 평수는 46평.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뉴타운 3호 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안양시 이제 비산동이잖아요. 네. 자, 안양시에는 그 만안구, 동안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만안구가 이쪽 그 1호선 라인변에 있는 구, 그리고 동안구가 이 4호선 변에 있는 구거든요. 그 중에서 둘 다 강남과 강북으로 비율을 한다면 일단은 동안구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 근처가 종합운동장도 있고요. 또 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환경도 괜찮은 또 이제 산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거 형태는 굉장히 좋고요. 네. 이 안양은 원래는 이제 요 중심지가 이제 평촌이거든요. 그래서 평촌 1기 신도시를 주변으로 한 이쪽 지역이 그야말로 이제 4호선 지하철 교통 그리고 교육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사실 이쪽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격 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이 이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보다는 조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새 아파트가 워낙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3호 아파트 이제 뉴타운 3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진다면 좀 그래도 전망이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호 뉴타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당연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모습, 즉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뚜껑을 딱 열고 재건축이 되어지는 건 좋지만 조합원이 얼마만한 이득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대지 지분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전체 한 2,100세대가 1단지부터 1차에서 6차까지 한 2,100세대가 되는데 네. 그 지금 12층에서 15층짜리 중층 아파트거든요. 네. 워낙 그 대지 지분이 넓지는 않아요. 자, 시세적인 관점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아마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추가 분담금이 조금 더 과도하다 그러면은 조합원으로서 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초기에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그래도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서 이렇게 올려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사업성 그리고 사업 속도예요. 자, 사업성마저도 초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는 사실 그다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업 속도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단지가 지금 2012년도에 조합 설립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죠. 추진위원이 이제 구성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내년 1월 말에 그 조합 설립 총회를 할 거예요. 네.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느냐, 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느냐. 그래서 조합이 이제 설립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46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재건축 제도 하에서는 지금 이제 법안이 조금 바뀌어서 지금 전용 면적 기준으로 좀 크다 싶으면은 그걸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20평대 아파트 2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장점에서 또 그 매수자들이 거주 겸 투자 겸이라는 측면에서 좀 매수 세력이 조금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져나오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크다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입주년도까지
기간하고요. 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는 그다지 크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바람이 들었을 때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한번 구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또 추산을 해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야말로 20평대 두 개를 가져가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 대지지분 비율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요, 두 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분담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큰 이득은 없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게 분위기가 조합 설립 총회 되면은 너무 좋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좀 탄력을 받아서 한 2년 안쪽으로 잘만 좀 기다렸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살려진다라고 하면 그때 좀 가격이 올랐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거래 금액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을 주시면 그거에 맞는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워낙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서울시 구로구 개봉역 앞에 그 현대 아파트 1단지 32평형을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향후 전망하고 네. 이것을 뭐 보유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매도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짜볼게요. 이윤환 대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그 서울 구로구 또 개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예. 지금 개봉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예, 예. 1차. 예, 그 1차. 예, 그 아파트를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32평을 좀 더 가져갈까? 아니면 좀 시세에 맞게 그냥 매도를 좀 서두르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예. 일단은 좀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가 이제 구로구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 구로구는 그야말로 실거주 수요자들이 워낙 많죠. 자, 구로 예. 뭐 또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다는 이유는 일단 서울시 서울 도시개발 기본 계획을 보면요. 이 구로 지역이 그래도 7개 광역 거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 근처에 있는 실거주 목적인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전세 비율도 높고요. 매매 금액이 뭐 이렇게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만 그 근처에 인프라나 뭔가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구도로 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왜 놓고 가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 근처 개봉역 근처라고 한다면 제일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영등포 구치소 있잖아요. 예, 예. 자, 이 부분이 구치소로 남아 있을 때만큼은 사실은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구치소가 이전을 해서 이 구치소 거의 뭐 10만 제곱미터, 한 3만 평이 좀 넘죠. 이런 곳이 이제 복합 상업시설하고 여러 가지 그 구조 형태, 뭐 주상복합부터 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민간이 매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곧이어 어떤 민간 개발 업체가 여기를 인수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자, 그거를 이제 어디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이제 서울시 강남에 삼성동 있죠? 예. 거기에 한전 부지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예, 예. 그 근처에 모든 땅값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먼저 뛰었어요. 네. 자, 그것처럼 뭔가 새로운 각도의 개선이 된다. 이 규모가 좀 작지만은 않다라는 게 결국은 이 개봉역을 중심으로 한 이 아파트가 주거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즉 여기에 네. 보면 이제 백화점도 생길 것이고요. 여러 가지 주거하면서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됐을 경우에 그야말로 이 아파트의 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세 수요자들이 충분히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젠 사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변해질 겁니다. 예. 자, 그 단계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민간업체 어딘가가 여기를 매입을 한다고 발표가 됐을 때가 뜨겁게 달궈질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17년도 봄부터 개발이 가능한 곳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개발 첫 삽을 떴다부터 해서 누가 이제 어느 개발업체가 여기를 이제 매입을 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아마 내년을 넘어서 차라리 2017년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매도 적기라고 한다면 2017년도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좋은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거를 매도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장이 약간 지금 가라앉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막상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선뜻 이렇게 매도가 잘 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한 1, 2년 더 지켜본다면 좋은 소식 들려오리라고 믿고요. 좀 기분 좋게 보유를 하십시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4802님이십니다. 한강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합정동과 자양동 중에 어느 지역 투자 가치가 더 높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한강변 개발 산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지역들 몇 곳을 이윤환 대표도 그동안 계속 꼽아주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자, 될까요? 일단은 한강변 하면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요. 네. 예전부터 한강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 전략정비 또 유도정비 구역 10군데를 지정을 하면서 네. 돼 있던 곳 중에 지금 합정동 또 자양동만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네. 주셨는데 아마 두 군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입지적인 관점에서 향후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강남 접근성이 좀 강하고 한쪽이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느 쪽인가요? 자양동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그 자양동의 입지가 워낙 강남 7호선의 청담역을 지나서 바로 이렇게 가는 네. 부분이 하고요. 지금 건대 입구에 대한 상권이라든지 인구 이입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물론 합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대 상권에 곁들인 인구 유입이라든지 상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네. 건 맞는데 그래도 이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강한 곳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산정 금액이 높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트리마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5천만 원을 분양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가 그만큼 높이 분양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제 폐지된 상태에서 네. 그렇다면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전망치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성수동 같은 지역도 중공업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하고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향후의 전망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양동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반면에 합정동 같은 경우를 너무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 중에서 합정역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망원동이나 이쪽보다는요 조금 그래도 투자 가치는 어느 정도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정동에 투자라는 거는 합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5분 거리 이내에 네. 투자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양동만큼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네. 이것보단 이게 조금 더 전망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군데 다 좋은데 그 가운데 굳이 꼽자면 자양동이 더 미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윤환 대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고 1월 2일 토요일과 5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매물이 무슨 매물인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소액 3천만 원 투자로 1.5룸 3채를 구입할 수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확정과 그리고 지하철 연장, 그리고 노아파트의 재건축, 그리고 업무 복합 단지 개발 등의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해 서울 동부권에 요지로 뜨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암사동 매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가지 매물을 준비한 이 송승현 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매물 들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아주 교통망이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소액 투자,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주택하고요. 지금 본 매물은 이번에는 강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아주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급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주변 일대 업무타운의 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본 매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적인 큰 장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염창역 같은 경우는 급행 노선이 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또한 주변 일대 올림픽대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주변 일대 마곡 산업진구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 일대에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향후에 집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일대 주변을 보시면 중공업 지역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라든지 그 용적률 인상에 대한 가치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입지 여건입니다.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이 접해져 있습니다. 9호선 중에서도 급행 노선은 그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염창역에서는 도보로는 약 6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호선이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떠오르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차적, 2차적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집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3차, 4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장 개통이 된다면은 집가 상승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의 이제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그 서부간선도로라든지 강명북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망까지 강남가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서북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김포라든지 일산까지 연결성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 입지적인 장점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시면 역시나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이라든지 안양천 또 인왕선이라든지 다양한 녹지 공간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변 일대 초중고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서 있는 젊은 수요층들이 아주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가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 이대목동 병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백화점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입지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개발 가능성을 놓치면 안 되겠죠.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이제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9호선이 그곳에 이제 3차 이제 개통에 따라서 4차 보훈병원까지 이어지면은 주변의 집가 상승을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 그 9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서구 쪽에 집값 상승을 가져다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보도된 거에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 주거의 그 매매 같은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이 강서구 지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대를 보시면 9호선 급행노선이 서는 그 지역 일대가 매매라든지 그런 주택 거래량이 1위로 차지하는 그런 조사를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향후에 이제 강서구 쪽을 보시면 강서 코엑스라고 빌리게 되겠는데요. 그 강서 마곡 산업지구가 이곳 인근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판교의 업무 국제지구의 한 5배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에 따른 고용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그 수요 증가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지금 뭐 양평동이라든지 강서구 주변을 보시면은 그 중공업 지역이 계속적으로 용적률 인상이라든지 다양한 그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 일대 고용 창출이라든지 집가 상승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임대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임대 수요까지 밀려 들어오는 그런 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월드컵 대교 이제 2017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암 쪽을 보시게 되면은 주변 일대가 업무타운은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거 수요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월드컵 대결을 따라서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훌륭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강서구 공항대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그 인천이라든지 김포가 그 중국이라든지 다양한 나라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수가 벌써 그 강서구 지역 같은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미래 가치적인 투자를 보셨을 때도 아주 좋은 그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강서구 염창동의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겠죠. 건물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 매물은 아주 건물에 대해서 그 특징이 많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 건물 같은 경우 총 4개 동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또한 그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내년 5월에 준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채광은 매우 훌륭할 것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는 1대1까지 가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보안에 관련된 CCTV라든지 보안은 완벽하게 구성이 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잘 들어가게 되겠고요. 실내 인테리어는 뭐 드럼 세탁기를 비롯해서 에어컨까지 들어가는 풀 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매매가가 그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억 500만 원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전세 예상금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를 하실 때 1,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은 3천에 6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단지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짧게 한 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 대출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아주 소액 투자하시면서 그 부담을 적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고 왔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박준영 소장이 준비했는데요. 강동구 암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지난 6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4층 건물에서 2층과 3층,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4억 2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 매물은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4층 건물로 통 매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매물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도시건축 공동회의를 열어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에 대한 암사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이 지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10만 8,9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지구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건축 한계선 지정, 그리고 주차 출입구 조정과 간선로변 보행과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여 최대 개발 규모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암사선사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리고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 로변을 암사유적 특화거리로 개발하고자 가로 활성화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본격 나갈 계획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인데요. 고덕지구라든지 둔천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대단위 재건축 사업과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많은 이주수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입주로 상주인원 유입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반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의 호재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추천 포인트로 주변 지역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정리를 해주셨는데 개발 호재가 궁금해지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입지 여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역세권에 위치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8호선을 이용하여 천호역에서 5호선, 그리고 잠실역에서 2호선과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및 강남 지역으로 이동이 쉽고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탁월한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도로,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동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가의 연장 발표,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학군 형성과 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인데요.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선사 유적지 등이 위치하였고, 그리고 관공서, 종합병원, 그리고 재래 종합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레 등이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많은 투자자나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개발 호재를 들어볼게요. 미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개발 호재들 여기에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호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예상하는데요. 본 지역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뿐만 아니라 업무 복합단지 개발,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 확정, 지하철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인해 서울 강동구 일대 부동산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추진했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동구에 부족했던 자족 기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 개발이 부동산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풍부한 배후 수요인데요. 실제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첨단 업무단지의 약 5배인 23만 4,523제곱미터 규모로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다 할 수 있고요. 이 지역으로는 이케아를 비롯해 대형 복합 쇼핑몰 그리고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 700만 명의 집계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강동구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연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였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의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해 현재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는 200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천호 1구역은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으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지역 일대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호재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이 여러 가지 매물 소개를 도와드리면서 한 개의 매물들만 좀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이번 매물은 여러 층에 걸쳐 있죠. 건물 특징도 함께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통매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로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4층입니다. 4층 건물에 이 1층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은 1.5룸에 이제 주거 사용으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지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전용으로는 33.09제곱미터, 보통 투룸이 10평에서 12평인데요. 1.5룸이 10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총 대지 지분이 24평이 넘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5룸에서 볼 수 없는 발코니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화재 경보 시스템 설치와 그리고 결로 방지 및 최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하였고요. 특히 옥상에는 전 세대 개별 창고와 개별 텃밭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매물이고요. 지금 3천만 원 투자로 4층 건물을, 다세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분양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억 2천만 원의 전세입자들이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 후에 월세로 전환 시에는 지금 현재가가 3천에 2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세 끝났을 때는 그만큼 이제 월세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월세로 전환하셨을 때 안정적인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선 매수 가격을 싸게 이제 매입해서 그만큼 차익과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장에 나오셔서 동네 그 지역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뭐 개발 호재라든지 입지 여건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큰 메리트와 함께 주변 일대가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주변 일대를 보시면 역시나 고급 주거단지에 걸맞게 그 학군이라든지 임대 주거 수요가 아주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업무 타운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까지 듬뿍 받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실내 면적이 아주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역시나 그 임대라든지 실거주에 매우 적합한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주변의 교통 상황은 어떤지, 생활 편의 시설은 어떤지 입지 여건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 7호선과 분당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강남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시면은 그 3호선이라든지 9호선, 2호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주변 일대 그 본 매물 그 도산공원, 도산로와 그 도산대로와 그다음에 학동로 사이에 보시면은 고급 주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청담동, 삼성동 등 아주 다양한 그런 고급 주택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일대를 보시면은 일단 생활 인프라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다음 청담동 명품거리, 그다음 코엑스라든지 그 백화점, 그다음에 강남 도심 터미널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 역시나 아주 고급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보시면 역시나 그 업무 타운 간의 접근성을 볼 수 있겠는데요. 본 매물 일대를 보시면은 학동로에 위치를 했는데 하단 쪽에 봉은사로를 비롯해서 테란로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 수요층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본 매물 일대를 보시면 도산공원을 비롯해서 삼릉공원 또한 그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녹지공간까지 매우 훌륭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누구나 알 법한 동네지만 이 지역에도 분명히 개발 호재는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교통적인 개발 호재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매물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영동대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향후에 8개 노선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되겠는데요. GTX ABC 노선을 비롯해서 뭐 2호선, 9호선,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을 비롯한 8개의 노선이 교차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과 맞물려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이제 한전부지 개발과 맞물린다면 이곳에 따른 그 경제 효과는 262조에 달하고요. 고용 창출은 35만 명에 달하는 아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곳에 연결이 되면서 이곳 일대가 마이스 산업의 중심 또 서울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계속적으로 설명드린 이제 신용산선까지 이어진 GTX 노선까지 볼 수 있겠는데 신용산선까지 연결이 되면 강남가는 불과 세정거장 그리고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초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가의 업무타운과 강남가의 업무타운이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보면 그 테란로 일대를 보시면은 그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앞으로 이곳 그 역삼동 일대를 보시면은 그 팁스 창업이 이쪽에 이제 그 조성이 되고 있죠. 팁스 타원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 일대에 160억에 달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맞은 임대 수요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40개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6층 중에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6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라든지 굉장히 그 인테리어는 매우 훌륭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1층과 그다음에 지하까지 주차장이 완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안문이라든지 CCTV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 내부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매물이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일대에 매물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대라든지 지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 논현동은 그런 압구정동이라든지 그 청담동의 아주 대체 그 물건으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맞게 매매가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를 하시면은 3천만 원 정도 아주 소액 투자를 하신다면은 강남에 고급 주거단지에 이런 매물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런 주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으로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천에 120만 원 정도까지 되는 높은 수익률까지 보장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은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